안녕하십니까? 각종 시사 정보를 전달하는 알코리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한국에서 기대되는 산업 시리즈 제2탄을 준비해왔습니다. 20세기 여러 중공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산업으로 비록 한국은 캐나다, 스위스 등과 함께 작은 경제, 즉 스몰 이코노미로 분류되지만 이 분야만큼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경제가 아닌 작은 거인, 코로나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추격 속에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호황을 누리며 마치 불사신과도 같은 그 산업, 바로 조선업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대 조선업 역사는 사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오래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은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대학을 설립하며 근대의 조선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엔 비록 국토는 황폐화되었지만 유엔군이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 조선업은 비약적으로 질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쓴 강력한 해군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영국이 리벳 접합 공법이 선박 제조의 주요 기술이었지만 시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던 제조법이었던 반면 많은 양의 선박이 필요했던 유엔은 용접을 이용한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유엔의 용접 방식이 훗날 한국의 조선업의 기반을 닦아주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노하우 또한 전쟁 중에 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산업으로서 발전하게 된 때는 1970년대입니다. 당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성장 모델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초고속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한국 조선사들의 조선 공법인데 육상 건조 방식으로 건조해서 레일을 밀어넣는 방식부터 시작하여 배 위에서 건조, 하나 도크장에서 배 두 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방식, 기존의 50블록 이상인 선박을 5블록으로 나누어 도크까지 운반하여 초대형 용접을 하는 방식 등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조차 못해볼 공법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모든 방식이 초대형 선박에 적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 공법을 바탕으로 최근 2020년까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숙련된 베테랑 기술자들을 따돌릴 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3대장으로 불리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은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와 비교해도 이들을 따라올 기업이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미친듯이 독주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삼성중공업은 한때 삼성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갔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당시 국내 조선업의 위상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불패신화가 계속될 거라는 믿음 속에서 시작된 21세기 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2월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기 위해 자국 1, 2위 국유 기업인 중국 선박공업과 중국 선박중공을 합병하면서 초대형 중국 선박공업 그룹을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 정통 있는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선박공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1.5%로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중국 선박중공의 시장 점유율은 7.5%로 세계 3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19%의 점유율은 그야말로 한국 조선업의 진돗개 1호 발령만큼이나 비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조선 수주량과 수주액에 비해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영원한 2등 일본 조선업도 이젠 중국 조선업에까지 추월당하자 합작법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얼마 전 1월 7일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는 공동으로 선박을 설계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 합작법인사인 니혼심 야드를 지난 1일 설립했습니다. 이에 더해 마에다 요시노리 NSY 사장은 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라며 한국 조선업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한국 조선업을 뛰어넘겠다는 야망을 가진 이들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우선 중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초 중국의 초대형 중국 선박공업 그룹이라는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출정식을 치렀음에도 작년에 한국 수주량에 역전당하며 2위에 머물렀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중국은 한국 수주량이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시장을 압도하나 싶었지만 4분기에 한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819만 CGT를 달성했고 이는 세계 시장의 42.6%를 이룬 성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던 선박 결합 문제입니다. 한국 조선업에 비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승부를 봐왔던 중국 선박 결합 문제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중국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 CSI 글랜드스톤호는 엔진 결함으로 멈춰선 뒤 시운전 2년 만에 폐선하기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점점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조선업에 제기된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어 왔고, 작년 LNG와 같은 대형 선박 수주에도 해당 인도 계약 날짜보다 1년이 지연되는 등의 여러 사건들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일본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모에서 한국 조선에 압도당해 왔습니다. 일본 조선의 수주 실적은 겨우 한국의 6분의 1 규모로 합작 법인 카드를 꺼내들어도 이미 한국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터무니없이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더군다나 합작 법인 사장 마에다 요시노리의 출사표처럼 일본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와 국제해사기구의 연료 효율 규제에 발맞춰 선박을 건조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 규제 정책은 오히려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에 발맞춰서 노후 선박들을 교체하려는 선주들의 이목이 한국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분야만큼은 한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LNG와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 수주량과 수주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와중에 올해 한국의 조선업의 전망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지난해 LNG 운반선의 한국 수주량은 세계의 8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국내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 올해 2분기 중 40에서 60척 발주가 예상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4분기 책파 수준의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이어 한국 조선해양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하면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일 총 9천억 원 계약 규모인 초대형 LNG 컨테이너선 건조를 체결하며 시작부터 중국과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국내 언론은 1회 충전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는 대형 LNG 연료 탱크가 선박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규모 9천억 원 계약 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올해에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선박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약 202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조선업은 맑은 하늘에 흔들림 없이 순항하는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작된 중국과 일본의 추격, 그리고 이들의 합공에도 불구하고 작년 다시 왕자로 돌아온 진정한 왕의 귀환, 이상으로 한국의 조선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새로운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021년 기대산업 시리즈 다음 영상으로는 현대자동차와 수소차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